시동 버튼을 꾹 누르기만 해도 나는 인류를 위한 기후위기를 고려하는 새끈한 현대인이야 라는 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진 승차감을 보이고, 차가운 도시를 가르며 드라이빙하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 속의 하이테크 차도남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전기자동차. 그러나 이러한 하이테크 새끈한 차도남 기분도 잠시 잊을만 하면 온갖 미디어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해 심심찮게 다뤄지던데요.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 진화 시간과 물이 훨씬 많이 든다. 불을 다 끄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화이트 초콜릿 모카 한 잔 마시는 대신 쇼다리 칸으로 씁쓸한 흡족함을 느끼지만,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라도 마이카만은 사고 싶은 요즘 같은 시대, 이러한 러블리 마이카의 화재라는 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평균 30분 1000에서 2000리터의 물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전기 자동차의 경우 불을 끄는데 평균 2시간 4배 2만 리터의 10에서 20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엔진 소리도 없이 시용하면서 스타워즈 비행기 이동 스웩을 뿜뿜하는 전기 자동차 일렉트릭 비클이 최근 들어 주변에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사실 전기 자동차 EV의 화재 발생 수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적은 것이 팩트입니다만, 뉴스에서는 전기차 화재 뉴스를 더욱 크게 다루기도 합니다. 한번 불이 나면 안대공학 아우트로 혈압 하이피치 샤우팅처럼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불이 확인되고 수초 내에 큰 불로 발전하기에 화재로 인한 주변 피해와 시각적 위압감이 엄청나죠. 게다가 소화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의 피해를 가져올 확률이 더욱 높은데요. 여기서 불이 잘 꺼지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 지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기 자동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인 거죠. BV, HEV, PHEV 등등 사실은 다양한 종류의 전기 자동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배터리는 안대공학 오리지널 영상 전기차 배터리 꿀팁에서 다루었던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는 내연기관에서 사용되는 배터리보다 더 큰 저장량, 더 빠른 충방전 속도,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면서 비싸지 않은 배터리가 필요함에 따라 주목하게 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질 수 있기에 스마트폰, 태블릿 보조 배터리, 드론, 블랙박스 등등 생활 곳곳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럼 대체 왜 전기 자동차의 주 화재 원인으로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목되고 있는 것일까요? 겉보기엔 전기 자동차 배터리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와 유사한데요. 기본적으로 전기 자동차는 바퀴가 달린 용량 엄청 큰 보조 배터리라고 볼 수 있죠. 보조 배터리를 쪼개어 분해해보면 하나의 배터리 팩이 아닌 셀이라고 부르는 여러 개의 작은 배터리가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도 차량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품처럼 보이지만 내부엔 보조 배터리처럼 수천 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물론 후발주자인 리비안의 경우에도 원통형 형태의 셀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렇게 생긴 각형의 경우 폭스바겐, BMW, 아우디, 포드, 토요타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긴 파우치형은 현대기아, 벤츠, 르노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각 셀의 형태마다 특장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셀의 모양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셀들의 내부는 양극, 음극 사이에 얇은 분리막을 두고 여러 겹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얇은 분리막에 물리적인 손상이 생길 경우 투머치한 리튬이온의 화학 반응으로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대공학 오리지널 영상 폭발 사고에도 선택하는 배터리에서 다루었던 것과 같이 휴대용 기기를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배터리 스웰링 현상의 경우 부풀어버린 배터리 내부에 분리막이 망가지면서 실제로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성이 있다 보니 모든 전기차 배터리 셀들이 하나의 케이스에 들어있지는 않은데요. 외부 충격과 열 진동 등 위험에서 보호하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작에 용이하도록 몇 개씩 셀을 묶어 프레임에 넣는 모듈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듈과 냉각 시스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불리는 BMS 등을 묶어 차체에 장착할 수 있게 만든 팩을 만들게 됩니다. 모듈과 팩은 외부로부터 배터리 보호를 위해 방수 방진 처리를 하게 되죠. 전기차 화재 뉴스를 보시면 소화기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해도 불이 계속 살아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배터리의 구조가 전기 자동차 발생한 불을 끄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전기 자동차 화재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문제는 원인이 무엇이든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그 시작은 하나의 셀에서 시작됩니다.
불의 시작은 셀에서 열폭주라는 화학적 과정이 발생하는데요. 분리막으로 떨어져 있는 양극과 음극이 내부 단락을 일으키게 되면서 과도한 화학적 반응으로 발열과 가스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좀 전에 셀의 설명에서 보았던 분리막은 PE 재질의 분리막의 경우 약 130도에서 녹아버리는 용융이 시작되어 전자들의 이동을 막는 셧다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약 150도를 넘어서면 완전히 용융되어 버리는 멜트다운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외부의 충격이든 내부의 이상이든 일단 내부 단락으로 반응이 시작되면 발생한 발열은 분리막을 손상시키게 되고 이는 화재로 연결되는 것인데요. 함께 발생한 가스는 셀 내부의 압력을 상승시키게 되며 이렇게 쌓인 압력과 옅은 셀의 껍질에 크랙을 만들어내게 되죠. 결국 이러한 크랙을 통해 가스와 전해 액을 내뿜으며 폭발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열폭주 현상이라고 합니다. 열폭주가 일어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배터리에는 Protection Circuit Module, 배터리 보호회로 PCM이 있지만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같이 정기적인 이상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과열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가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열로 분리막이 용융되면 음극의 전자들이 순식간에 양극으로 흐르며 줄 발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줄 발열이 열폭주의 트리거가 됩니다. 배터리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배터리 밖의 열로 인하여 두 전극과 전액이 단독 또는 상호 발열 반응을 보이게 됐는데요. 그래서 외부의 열과 발열로 분리막이 손상되며 열폭주로 연결되죠. 그리고 배터리 내부에서 화재가 시작되는 메커니즘은 보통 과충전, 과방전, 외부 충격을 주 원인으로 보는데요. 완충 상태에서 계속 충전하는 것을 과충전이라고 하는데, 과충전 상태에선 셀 내부에서 음극의 환원 반응과 양극 전극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열을 막지 못하면 결국 분리막이 열로 손상되어 발화로 연결되는 것이죠. 반대로 방전 상태, 0V까지 전압이 떨어진 완전 방전은 아니고 배터리의 최소 전압 이하에서 계속 방전하는 것을 과방전이라 합니다. 과방전 상태에선 음극의 리튬 이온이 소진된 후 음극에서 더 이상 전자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전극에 사용된 금속에서 전자를 공급하게 됩니다. 금속 이온이 음극에서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 형태로 성장하는 덴드라이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충분히 성장된 덴드라이트는 분리막을 손상시켜 발화로 연결되는 것이죠. 만약 제조 시에 분리막과 전극 사이에 이물질이 섞인 경우에도 오랜 시간 충반전을 통해 덴드라이트가 성장하여 같은 원리로 발화하게 됩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한 배터리 이상을 막기 위해 있는 보호장치 중 대표적인 것이 PCM이지만 배터리 외부에서 충분히 강한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전극의 절연층이나 분리막이 손상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여러 배터리 보호장치를 무시하고 빠르게 발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전기차 화재 시 내부 및 배터리의 최고 온도는 약 1300도까지 올라갑니다. 용융점이 약 660도인 알루미늄과 약 1000도인 구리까지 충분히 녹일 수 있는 온도인데요. 인근 모듈의 셀까지도 영향을 주며 한 셀의 화재가 옆 셀로, 옆 모듈로, 배터리 팩 전체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 뉴스로 보이는 큰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기차 화재 시 왜 진압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우선 요즘 전기 자동차들은 성능 향상과 각종 편의 장치를 구동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고밀도의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죠. 테슬라 모델 S의 충전량은 100kWh로 나와 있는데 아이폰 13 프로맥스의 배터리는 16.5Wh인 것과 비교해보면 아이폰은 kWh가 아닌 Wh입니다. 즉 전기차가 아이폰보다 약 5,900배 정도 더 많은 에너지를 차량 배터리가 갖고 있는 셈인데요. 이 많은 에너지가 응축된 상태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는 자연적으로 불이 꺼지려면 응축된 에너지가 대부분 소모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일단 불이니까 물이나 소화기를 뿌리면 되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아쉽게도 그게 좀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물이나 소화기의 분말 같은 소화제가 불붙은 배터리 내부까지 도달하는 게 어려운데요. 자동차의 설계상 배터리는 가장 크고 무거운 부품 중 하나인 동시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는 부품입니다. 무거운 부품은 무게중심과 차량의 운동성을 고려하면 지면과 가까울수록 좋죠. 그리고 캐빈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사고 시 공간을 확보하도록 강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집니다. 설치에 필요한 공간과 안정성까지 고민하여 차량의 캐빈 하부에 주로 배터리를 설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일부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외한 대부분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차량 외부의 환경과 충격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기 쉽지만 반대로 배터리
배터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화제가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는데요. 많은 양의 소화기와 물을 뿌려봐야 자체가 배터리 팩의 우산 같은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소화제가 직접 불에 닿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배터리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차량의 하단부를 보아도 팩과 모듈의 외부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한 방수 방진 처리가 불을 끄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이 소화제가 직접 닿기 어렵다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곳이 실내 주차장과 같이 건물 내부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차장은 일정 규모 이상은 스프링쿨러와 같은 소화 설비나 제연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나 일반 화재를 기준으로 소방 관련 시설이 설계되어 있죠. 즉 일반적인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소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의 경우 현재 설치된 소화 설비로 초기에 불을 잡을 수 있을지 확인이 아직 안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화제가 배터리에 닿기만 하면 무사히 불을 끌 수가 있을까요? 배터리 팩의 구조로 인한 또 하나의 문제는 재발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제조사의 의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화재 시 물을 이용해 배터리의 열 폭주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팩 모듈로 이루어진 배터리의 구조로 인해 소화가 된 것처럼 보여도 배터리 팩 내부의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은 경우 재발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수행한 한 실험을 보면 소화 후 재발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점화원만 있으면 재점화 가능할 정도로 배터리 내부에서 다량의 가스가 발생되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전기차 화재 어떻게 진압이 가능한 것일까요? 차에 비상용으로 소화기를 하나쯤 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소화기 ABC 소화기로 불리는 방식들은 배터리에 불이 붙었을 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ABC 소화기는 불과 산소와의 접촉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식을 택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의 구조상 이러한 방식의 진압이 어렵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소화기 하나로는 충분히 소화제를 공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금속 화재용인 D형 역시 유효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이 금속 상태가 아닌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에 오히려 ABC형에 가까울 수 있는 화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터리에 불을 끌 때 과열된 배터리의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소화기는 불과 외부를 차단하여 소화가 가능하더라도 냉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앞서 말한 재발화 가능성이 높기도 하죠. 그리고 소화기를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살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차량과 근접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할 텐데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유독성 증기를 포함하고 있어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스에 여러 위험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플로린화 수소는 한두 모금만으로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플로린화 수소를 흡입할 경우 폐와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만성 폐질환으로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소방 전문가는 소화기로 불을 끄기보다 신고와 동시에 연기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대피하기를 추천하고 있죠. 제조사의 의견에 따르면 대량의 물을 사용하여 불을 끄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어렸을 적 과학 시간에 알칼리 금속에 물이 닿으면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리튬이온 배터리에 물을 뿌리면 더 폭발하지 않을까요? 배터리의 리튬은 이온화되어 있기에 물을 뿌려 불을 꺼도 반응하지 않는데요. 혹시 반응하더라도 발열보다 물로 인한 냉각 효과가 더 커 열을 낮추게 됩니다. 테슬라에서 제공한 매뉴얼에 따르면 완전히 불을 진압하고 냉각시키려면 약 3,000갤런, 약 11,356리터의 물을 배터리에 직접 분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2020년 용산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약 44,000리터, 2021년 휴스턴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약 10만 리터의 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화재 실험에서도 약 5,000리터의 물을 배터리 하부에 직접 주입하였으나 배터리 냉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방 펌프차 한 대가 운반하는 물의 양이 보통 2,800리터라고 하니 정말 어마무시한 양이죠. 물을 뿌리는 방식은 효율이 너무 낮아 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고 있는데요. 제조사에서는 배터리 화재 시 안전한 경우 차량을 들어 올리거나 기울여 배터리에 직접 접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상황이 안전한 경우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현재 국립소방연구원 매뉴얼에 따르면 물을 뿌리는 것과 함께 사용할 방법으로 질식
질식 소화 덮개, 수조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질식 소화 덮개는 연기를 막고 2차 폐를 막는 방법이지만 직접 불을 잡을 순 없죠. 수조 방식은 간이 물막이를 설치해 배터리를 물에 담궈버리는 방식입니다. 현재 연구 중인 방법으로 화재 진압과 냉각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수조 조립과 물 채우는 시간이 긴 것이 단점입니다. 두 가지 방식 말고도 배터리 화재의 핵심인 불과 함께 배터리 냉각도 잡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연구 중인데요. 유압 드릴을 이용해 배터리 룸으로 직접 접근하는 아이디어나 사람의 힘으로 배터리 룸까지 뚫고 들어가는 아이디어, 하부에 물을 투입하여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아이디어 등 다양한 방법을 실용화하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LFP 배터리 탑재된 테슬라 모델 Y가 싸다고 해서 보았더니 그래도 수천만 원 하는 가격에 입이 떡 벌어지고는 전기차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직은 열폭주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배터리 화재 너무나도 무서워를 시전하며 차 샀는데 불 나면 어떡하지? 하는 설레발로 이제 넣기 시작한 적금 만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희망 회로를 오버클럭 시켜 돌리며 스타벅스 대신 쇼다리 칸으로 향해 달려가며 땀 같은 눈물을 줄줄 흐르고 있는 안대공학 에로였습니다.